20강의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장들은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야. 뭐 단어나 문장 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말하려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참 애매한데 중심 내용은 통합적 추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야. 우리가 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내용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통합적이다라고 하지. 그럼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추론을 하게 될 거고 여러 세부 사항들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내용을 추론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건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이 글이 나와 있으면 원래 이제 원서거든. 원서에는 three strategies라고 하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ntegrated reasoning이라는 통합적 사고, 추론, 이 추론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zoom in, zoom out, 그 zoom deep and wide라고 해서 첫 번째 zoom in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요거를 지금 1번에서 요거 그대로 따온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들의 합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하는 요 말이 또 나올 수 있거든. The whole is more than the sum of its parts라고 하는 거. 자, 내용을 조금 해설하기 전에 먼저 좀 보여주려고 해. 그러니까 이건 좀 알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크게 무리 없이 좀 갈 수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나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좀 세부적인 것을 좀 생각해.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커다란 그림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체의 큰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결국에는 뭔가 전체적인 걸 본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들 이 facts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 details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들이 모여져야지만 통합적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들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통합적인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세부적인 것들만 잘 하면 되느냐? 그것도 또 아니야.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실들을 언제 어떻게 잘 모아서 이거를 합칠 것이냐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 그런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결국 보면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이해한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커다란 어떤 범주에다가 커다란 어떤 인식의 체계에다가 잘 맞춰 끼워 넣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게 zoom in 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인 추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이제 전체 얘기 됐고 이제 해석하자. It's a false belief. 잘못된 생각, 믿음인 것입니다. 뭐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가주어로 쓰인 거고 to think라고 하는 것이 진주어로 쓰였네. 뭐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다. 뭐 큰 그림을 그리는 사상가 아니면 세부적인 것에 신경 쓰는 사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왜냐면 이렇게 구별짓고 분리시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cannot be 될 수 없어. big picture thinker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뭐 없으면 knowing the supporting fact라고 하는 뭔가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면 아니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그럼 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돼? 속이 텅 비어버릴 건데? 아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뒷받침해주는 뭔가를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big picture thinker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 or else는 otherwise하고 같은 거야.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 앞에 나온 요걸 가리키는 거야. 지지하고 뒷받침해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큰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야.
큰 그림만 그려서 세부적인 계획도 몰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mpty suit, 허풍선이라고 하는 거지. empty는 텅 빈 거지. suit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잖아. 옷이 있어. 이렇게 옷이 있는데 옷만 있어. 옷만 있고 여기 사람이 없어. 안에 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안에 뭔가가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만 뭔가가 있고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걸 우리가 허풍선이라고 하고 별걸 다 설명하는구만.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거 허풍선이가 뭐냐면 허풍쟁이야. 허풍쟁이. 그걸 이미지로 보면은 요걸 허풍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풀무라고 하단다. 우리말로 보면 이게 아래로 쭉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바람이 쑥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는 풍선처럼 되어 있어. 요거 허풍선이야. 원래는 풍선이고 거기에다 사람의 명사를 붙이려면 이를 붙여. 그래서 서풍선이가 된 거야. 겉으로는 멀쩡하고 속이 텅 비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리가 허풍선이 또는 허풍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별거 다 알고 있지? 영어 공부하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결국에는 허풍선이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우리가 빅 픽처를 그리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통합적인 추론을 하는 건데 줌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줌인. 그럼 줌인은 작은 걸 쭉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집중이라고 좀 의역을 한 거야. 집중. 집중의 지능, 지적 능력. 집중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될 수 있겠지. 집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다라는 거는 이런 게 필요해. 이것도 해석하고 좀 다르게 할 거다. attend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요런 의미로 쓰이는 거야. attending to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focusing on 정도의 의미로 보면 괜찮겠지. 사실과 어떤 내용과 그리고 at hand, 지금 손에 있는 거니까 당면한 어떤 상황,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줌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데 앞에 나와 있는 supporting fact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줌인이라는 거야. 쭉 당겨봐. 그럼 당기면 어떻게 돼? 가깝게 보이고 자세히 보이겠지.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 사실들, 내용들, 지금 당면한 상황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사실들, 관련된 사실들을 모으겠지. 그리고 그 사실들을 사용하겠지. 뭐 하기 위해서 support a novel approach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나의 지적 능력을 키워나가고 통합적 추론을 할 건데 새로운 방법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실들을 사용할 건데 이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데 자, 여기 essential to 여기 전치사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enhancing integrated reasoning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네. 통합적 추론과 더 깊이 있는 수준의 사고를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통합적인 추론을 하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지 않고 수준을 조금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실들을 모아서 그 사실들을 내가 만든 새로운 방법을 지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이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세부적인 것들만 잘 모으면 되겠네?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여기 it이 나왔고 여기에 투동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 얘는 우선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볼게. 아주 섬세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약간 의역했다. 섬세한 균형 맞추기입니다. 뭐에? Knowing when to gather more information 이라고 하는 언제 더 많은 information, 정보를 얻을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언제 when to stop 멈출지를 아는 거야. 뭘 멈춰? Looking for more fact라고 하는 더 많은 사실을 찾는 것을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에 아주 섬세한 균형 맞추기인 것입니다. 뭐가? 뒤에 나와 있는 develop a point of view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럼 새로운 관점을 발전시킨다. 이 새로운 관점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높아진 거고 그 한 단계 높아지는 거는 결국 통합적 추론을 하는 거고 이러한 추론이 바로 뒤에 나와 있었던 새로운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견해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세부적인 사실들을 모아야겠지. 그러면 그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이 모아야 돼. 근데 그걸 언제 모을지. 근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막 모을 수는 없잖아.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은 사실들을 모으는 걸 이제 멈출 때가 됐네. 이거를 아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라는 거. 중요한 건 이 말이 조금 애매하면 이렇게 보면 돼. 중요한 거는 이리저리 맞춰보는 거야. toggle back and forth라고 하는 거. From the immense 아주 많은 가공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to form high level ideas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어떤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가공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 정보, 사실들 이런 것을 이리저리 맞춰보는 거야. toggle back and forth from이라는 여기까지. 원래 toggle이라고 하는 것이 빗장이라고 해서 빗장이 뭐냐면 빗장을 걸다 이런 거야. 여기 큰 나무가 있는데 여기다 끼워 넣어. 근데 잘 안 맞을 때가 있어. 율로 한번 빼보고 졸로 한번 빼보고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어우 잘 끼워지네. 뭐 비녀를 꽂다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비녀는 바늘이잖아. 바늘을 머리에다 이렇게 쪽을 튼 이 머리에다 꽂을 건데 안 들어가네. 끼웠다가 뺐다 끼웠다 뺐다 back and forth 이리저리 맞춰보는 거야. 요 내용 다시 앞에 거랑 연결시켜보면 이 지문 어렵다 그랬다. 이 지문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면은 그거는 좀 공부 많이 안 하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들을 모으고 그 사실들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통합적 추론과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사고를 강화시키려면 그러려면은 사실들을 모을 건데 모으는 걸 무조건 모으는 게 아니야. 야, 언제 더 많은 걸 모으고 언제 더 많은 거를 모으는 걸 좀 멈춰야 되지. 이걸 알아야 돼.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공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사실들 정보라고 하는 거를 여기저기 이제 끼워 맞춰 보는 거지. 끼워 맞춰 보다니까 여기 딱 맞네. 그럼 그냥 멈춰야지. 그래서 보면 it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은 거야. 가주어 진조로 보는 게 좋아 여긴. 모든 사실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야, 이것만으로는 안 돼. 모든 사실들을 다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끼워 맞춰야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To fit them. 그것들을 맞춰보는 게 중요해. 어디에다가 더 큰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인식의 체계,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도 이런 거야. 더 큰 인식의 체계에다가 그것들을 끼워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통합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거야. 다시 보면 전체적인 거는 통합적 추론을 강화시키는 거야. 통합적 추론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래서 integrated reasoning and deeper level thinking 이게 중심 내용이고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줌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줌인은 뭐라는 건데? 뒤에 나와 있었던 사실, 내용, 당면한 어떤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들을 모아야겠지. 모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야? 안 돼. 모았던 사실들을 이러한 것들을 이리저리 맞춰봐야 돼. 결국 뭐 한다는 건데 더 큰 스키마에 잘 맞도록 끼워 맞춘다는 거지. 그러면 통합적 추론을 강화시킬 수 있어. 여기까지.
20강의 이번은 언어 감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언어가 감소된다, 언어가 축소되고 언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될 건데 왜 걱정할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그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고. There are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봤더니만 to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언어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Be concerned about은 하나의 표현. 표현에서 ing 쓰면 틀리겠지. 표현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언어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 그럼 언어는 뭔데? 언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야. 어떤 것에 있어서 각 사람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지. 또 이게 또 뭐냐면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 뭐에? 한 집단의 문화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유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집단에 있어서는 어떤 유산을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유산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한 거야. 지역 공동체들은 who have lost their language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 공동체들은 얘가 주어 뒤에 동사 복수 그래서 여기 s 안 붙였다. speak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뒤에 거라고. 매우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굉장히 큰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여기서 deeply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크게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크게 문화적인 그러한 손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도에 있어서 크게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큰 문화적인 손실로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it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it은 앞에 나와 있었던 요 문화적인 이 언어를 손실한 것 이거를 지금 it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서 가고 있는 거다. 요 it은 요 부분이야. 언어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문화적인 손실로서 얘기를 하고 있대. 그런데 이 문화적인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which is accompanied by 요거는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뭐뭐가 동반되다 이렇게 보면 돼. 우선 일단 좀 더 설명을 해줄게. 뒤에 뭐가 동반되는 a loss of a sense of self 자기 자신이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그냥 자아라고 보면 돼. 자아 손실이 동반되는 그러한 아주 큰 문화적인 손실로 이 언어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손실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가 손실되는 거고 이 문화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야. company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여기에 아이고 잠깐만 지울까요? company 얘가 동반하다, 동행하다라는 의미, 함께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B랑 같이 갔어. 이렇게 할 때 A accompany B를 쓰면 돼. 또는 A라고 하는 일이 B라는 일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 그때도 A accompany B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는 능동수동을 따지지 말고 능동수동은 문법으로만 따지면 돼. 무슨 말이냐면 문법으로는 accompany가 타동사야. 목적 없잖아. 그럼 수동을 쓰면 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뒤에 나와 있는 loss of sense of self라고 하는 것은 이 A라고 하는 얘는 함께 일어나. 누구랑 같이 일어나? 얘랑 같이 일어나는 거야. 문화적인 손실과 같이 일어나. 의미는 이렇게 보면 돼.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해설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뭐. 동반하다 또는 동행하다니까 동반되다라고 보면 되지. 그럼 뭐가 동반되는데? 이게 동반되는 거지. 그래서 자아 손실이 동반되는 굉장히 큰 문화적인 손실로서 이 언어 손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손실되면 문화가 손실돼. 야, 이게 자아 손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손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마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 화자들은 whose languages are not endangered. 언어가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은 화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아. 우리 한국어 같은 것들, 한글 이거는 뭐 사라질 염려가 없는 것 같지 지금 당장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또한 also be aware of 뭔가를 알고 있어. important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as a marker of identity라고 하는 정체성의 표시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야. 일본어 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언어가 뭔가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언어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are 알고 있고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큰 주의를 기울이지. 어디에? 차이점에. 방언이라는 사투리와 그리고 말하는 어떤 패턴의 차이점. 사투리나 어떤 말하는 패턴, 여기에 있는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런데 이거랑 앞에 거랑 무슨 상관인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표시해 주는 것들. 그러면 사투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 이러한 지역에서 쓰는 방언과 사투리는 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제주도 사람이다라는 걸로 보여주겠지. 또 말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dialect하고도 같은 건데 말의 패턴이 다르잖아.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거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한 가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 compelling이라는 단어는 설득력이라는 거야.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endangerment. 이건 말을 좀 바꿨지. 아까는 attrition이라는 단어 있는데 언어 멸종에 대해서 걱정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화자들 who lost this part of their heritage 그들의 유산의 이 부분, 그들의 유산의 이 부분이 뭐야? 이게 바로 언어지 뭐 언어, language라고 하는 거. 이 유산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화자들이 크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거다. it은 lost this part of their heritage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비통해한다는 거야. 굉장히 슬퍼한다는 거지. 그것 똑같은 거야. 잃어버린 것.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에 it이나 여기에 it이나 여기에 it은 전부 다 언어를 잃은 걸 얘기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조금 더 깊게 가면 왜 슬퍼할까? 왜 힘들어할까? 왜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집단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유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고 그리고 문화적인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공동체들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얘가 주어 복수야.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언어 재활성화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engage라고 하는 단어는 얘가 engage in 해서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것도 있다. 자, 요거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너희가 분명히 궁금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면은 engage in이라는 것과 그리고 비동사 같이 쓰면 돼요. 밑에다가 be 글자는 내가 좀 못 쓰겠지만 너희 좀 잘 써줘. be engaged in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겠지.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뭐뭐에 참여하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뭐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어떤 변화된 행동, 동작에 대한 거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본다면 이 언어 재활성화 노력에 지금 많은 지역 사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engage를 썼어. 그럼 이제 고민할 거. engageing을 쓰면 어떠냐는 거지. 많은 서로 다른 지역 사회들이 지금 언어 재활성화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겠지? 표현 방법의 차이인 거야.
진행의 의미로 쓰는 건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쓰는 건지, 그거를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쓰는 건지, 이거는 의미적인 것은 비슷하게 갈 거고 문법적으로는 다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 Some of those groups, 그 그룹들 중에 일부는 어떤 그룹? 자신의 언어가 멸종된 그러한 그룹들 중에 일부는 소유격은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주격은 아니지, 동사가 없으니까. 목적격도 아니지, 타동사 없으니까. 소유격밖에 없어. 이 그룹의 언어가, 이 지역, 이 집단 무리의 언어가 멸종된 그러한 무리들의 일부는 are 동사 이제 나왔고, 얘도 맞춘 거다. Those groups are now attempting, 시도하고 있습니다. attempt to 동사원형. 뭐 하는 것을 뒤에 나와 있는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시키는 것을 시도하고 있어. resurrect, 부활시키다. 소멸했으니까 부활시켜야겠지. 뭐를? 그 소멸된 언어들을. 뭐로부터?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라고 하는 건데,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는 명사성질. 명사성질의 EVR은 모든 의미로 가는 게 좋겠고, 그래서 모든 기록, 생존한, 살아남은 모든 기록으로부터 그 언어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볼게. survive, 자동사로 쓰인 거야. 살아남았대. 어떻게?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남았어. have pp.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쭉 살아남은 거야. 현재 완료. 여기는 what이라는 단어하고 which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명사를 써서 뒤에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EVR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whatever 단독으로도 쓰이지만 records라고 하는 요 부분을 이렇게 꾸며줘서 모든 기록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건 해석은 이렇게 돼 있지. 살아남은 기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기록으로부터 이렇게. 이 부분 whatever records는 모든이라는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구조에서는 records라고 하는 거를 꾸며줄 수 있는 요 구조와 같이 간 거야. 의미의 좀 확장 정도로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what을 쓰게 되면 좀 애매해. What records have survived는 좀 애매해. 안 된다. 그렇게 쓰려면 아예 records를 빼버려야 돼. What have survived. 그래서 살아남은 모든 것으로부터. 여기는 records를 사실은 빼도 큰 무리가 없겠네. 이런 건 의미 때문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 부분 있지. 지역 공동체라고 했는데 왜 which를 쓰지 않고 who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할 수 있겠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칭한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봐도 괜찮아. 그래서 who를 쓸 수 있어 여긴. 부분적인 것들,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것들, 문법적인 거. 중심 내용은 언어 감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 집단적인 거, 문화적인 부분 이렇게 본 거야. 20강 3번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 이 지문은 좀 쉬운 지문이다. 인간은 발전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building, 만들므로써 뭘? 더 많고 더 좋은 도구들을 만들므로써 인간은 발전하게 되어 있어. They want more tools. 인간들은 더 많은 도구를 원하지. 뒤에 뭐 할 수 있는 generate higher, 더 높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이 yet이라고 하는 것이 한층 더, 훨씬 더라고 해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이 비교급 강조야. 더 높고, 그리고 훨씬 더 높은, 한층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만들 수 있는, 또는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도구를 통해서 더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야. 경제학자들 as late as the early 1950s라고 했는데, 요거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맨날 어렵게 보지 말라 그러지. 1950년대 초만큼이나 최근에, 여기 late가 늦은 거잖아. 원래는 늦은 거야. 그럼 늦었는데 어떻게 이게 최근이 되는 거야? 바람. 1910년, 1940년, 50년, 60년. 그럼 여기서 늦은 시간은 이쪽이 늦은 시간이지. 우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얘가 과거 쪽이고 이쪽이 앞에 거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얘네보다 더 늦었지.
늦었지. 늦었다란 얘기는 우리가 있는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근에라는 의미로 가는 거야. 사전적인 의미로도 있다. 그래서 1950년대 초만큼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 요때쯤인가 봐. 1950년대 초만큼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걱정했어. 최근에 걱정했어. 뭘 걱정했냐면 worry that 뒤에 나와 있는 걸 걱정했대. 목적어로 쓰인 접수사 대신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대공황,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거, 크게 우울에 빠지고 비통해진 그 경기가 침체한 거지. 경기 침체,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would resume, resume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자동사야. 재개될 것이다. 다시 시작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뭐 때문에? 충분히 충족된 욕구 때문에. 요거는 satiated라고 하는 건 단어야. 단어 of ing 아니고 단어야. 충분히 충족된 욕구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충분히 욕구가 충족이 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뒤로 한번 보자고. Having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뒤에 he or she could imagin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이게 consumer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받은 거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분사구문이네. 여기 나와 있는 have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이 소비자는 would 일 거야. want nothing else.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을 거야. 그치? 원치 않겠지.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tool building 그럼 도구 만드는 거. 도구 만드는 게 원래 뭐였는데 생활 수준을 높여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멈추겠지. 경제 성장. 아이고 당연히 안 되겠지. dry up 말라버릴 거라고. 이렇게 경제 성장이 말라버리게 되면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오겠지라고 본 거지.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충족된 욕구라고 하는 것은 not part, 일부분 아니야. 인간의 본성의 일부가 아니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렇지 않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뭔데? 다른 동물 종과는 다르게 우리는 멈추지 않아. 만드는 걸 멈추지 않아. stop 다음에 ing. 언제? 우리가 여기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양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 뭐뭐일 때조차도, 이렇게 그냥 때로만 해석하지 말고 뭐뭐일 때조차도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따뜻하고 we are well fed, we are warm, we are dry. 우리가 건조할 때, 우리가 건조하면 아토피인가? 아니고 이 dry라고 하는 것은 젖어 있지 않고,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축축하고 기분 안 좋고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잘 제공되고 또 우리가 따뜻해, 살 곳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마른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뭐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마른 땅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멈추는 거, 뭔가를 만드는 거를 멈추지 않아.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은 what might be. 이거 어렵게 보지 마라. 여기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다야. 어떤 것이 존재하다. 그거 모르잖아. 와서 썼지 뭐. 존재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그럼 앞으로 뭔가가 존재할 건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언제나 앞서 있어. 뭐보다? 뒤에 나와 있는 현실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ahead of 뭐뭐에 앞선. 현실에 언제나 앞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하지. 하늘을 나르는 차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지. 계속 만드는 거야. 현실에 항상 앞서 있지. 그러니까 there is no limit. 한계가 없는 거야. to the new thing. 새로운 것에는,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것에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관심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고, 자, 밑에 주제가 이거였지. unceasing, 끊이지 않는 인간의 관심. 도구를, 좀 더 많은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 dry라고 하는 거 혹시 사전적으로는 다른 게 있나 한번 잠깐 볼까? 마른, 건조한, 물기 없는, 건성, 젖지 않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없고 우리가 뭐 혹시나 다른 것들을 좀 봐서 여기에서 좀 쓸만한 게 있나 좀 보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dry라고 하는 것은 젖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가 마른 땅, 그러니까 마른 것과 젖은 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지. warm, cold처럼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또 찾아볼까? dry라고 하는 것이 아까는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나와 있는 거였고, 혹시 dry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있나? 마른 건조한,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아무것도 마르지 않는, 달지 않은, 뭐 어쩌고 저쩌고 메마른 건조한 없네. 없고 없어. 다른 사전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보자. 혹시 또 모르니까 그런 느낌으로 쓰였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혹시 사전적으로 다른 거를 좀 써놨는가 라고 하는 건데 없어. 끝이야.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마른 땅에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라고 해도 계속 뭔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 왜냐면 말라 있으면 뭐 할 거 없잖아. 축축하고 젖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말리게 할까? 추우면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까?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먹을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걸 다 갖추고 만족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여기까지. 20강의 4번에 나와 있는 부분, 20강의 4번은 일상의 유익과 해로움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고 이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부분은 beneficial이라고 하는 유익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다. 일상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get things done, get things done은 일을 끝마치다라는 의미로 쓰여 일들을 끝마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뭐 없이 without much thought 많은 생각 없이 많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일들을 다 끝낼 수 있게 해주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allow라는 거 목적어 쓰고 투동사원 이렇게 썼고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쓸 수 있지. A를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인데 두 타동사 목적어 없어서 수동을 썼다. 이렇게 봐도 되고 get done 끝내다 뭐뭐를 끝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without이라고 하는 것 뒤에 여기 전치사니까 명사 쓸 수 있잖아. 많은 생각 없이도 일을 끝마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익하다, 이롭다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만약 매일 아침에 you had to learn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had를 쓴 이유가 있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정법이야. 지금 가정법.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다면 가정법. 그래서 과거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만약 여러분이 다시 배워야만 한다면 뭐를 how to dress yourself. dress yourself 원래 dress라고 하는 것이 옷을 입히다야. 누구누구에게 옷을 입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옷을 입히는 대상이랑 같으니까 yourself. 그래서 이거 그냥 옷을 입다라 보면 되겠지. 옷 입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던가 아니면 뒤에 cook your breakfast라고 하는 여러분의 아침 식사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던가 how to 동사 원형 how to cook이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된다면 you would never would야 가정법이라 그래서 had 과거 형태 would 뒤에 동사원형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원형 여러분은 결코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make it to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다라고 보면 돼. 직장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때의 직장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출근 못할 거다 이거지. 여기 work는 명사로 직장 일이야. make it to 뭐뭐에 도달하다. 제 시간에 직장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바꾸려고 그래. 일상이라는 게 그런데 해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뒤에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prevent라고 하는 동사 나왔지. 동사 쓰고 목적어 쓰고 from 쓰고 뒤에 ing를 쓰는 이런 구조가 됐네.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럼 이 목적어에 뭐가 있나 봤더니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prevent 또는 stop 또는 keep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뭐 burn,
hinder 또는 discourag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그러니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발전시키지 못하게 한다면 뭐를 새롭고 신선한 어떤 관점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해로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는 왜 가정법을 쓰고 여기를 이렇게 안 썼냐? 아니, 그럴 수도 있거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가 매일마다 이걸 배워? 아니잖아. 사실과 반대되는 거니까 가정의 의미로 해서 이건 사실 내용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것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못 가질 수도 있어.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원래 형태로 이게 좀 쓴 거야. 과거형 이 가정법이 아니라 they are most dangerous. 그러면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해져. 언제? We are least conscious. 우리가 be conscious of는 뭐뭐를 의식하고 있다. 또는 뭐뭐를 인식하고 있다. 근데 least가 붙었지. 최상급으로 쓰여서 가장 인식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가장 적은. 그러니까 말을 붙이면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 뭐를 정도를 어떤 정도 우리의 지각과 인식이 그 일상에 의해서 안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을 때,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위험할 수는 있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일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지각하고 뭔가를 인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거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지만 우리가 너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났어.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화장실을 보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갔다가 그리고 뭐 학교에서 수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어. 그러면 그 많은 일상생활에서 깨어 있는 것부터 이거 쓸 필요 없다. 잠이 드는 이 시간까지 많은 경험들을 하겠지.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각하고 인식하면서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것들을 다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게 될 건데 그런데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인식하지 않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돼. 여기 guided라고 하는 것도 affected 정도로 봐주면 괜찮은 거야. affected. 우리가 뭔가를 지각하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 영향을 받는데 그 정도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영향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 그래서 다시 보면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 언제? 우리가 뒤에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때 그런 거야. 이 일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어떤 안내를 받고 영향을 받는 그 정도를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가끔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습관은 또 뭐야? 이 일상 때문에 온 거지. 일상적인 것들이 바로 습관이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so that 구조야. 매우 통합되어 있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통합되어 있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 학원에 왔어. 학원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어. 선생님이 와서 손목을 보여달래. 왜 보여주지? 아무 생각 없이 너희 보여주잖아.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가 체온 체크를 하니까 그게 습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에 일상적인 것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통합이 되어 있어.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니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손목을 보여달라 그러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매우 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못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요 dam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와 있는 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으로서 식별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이 습관을 우리는 습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습관이야 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consider them 그 습관적인 것들을 the way things are done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이건 습관인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보는 거야. 아니지. 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 거야. 나는 칫솔질을 위아래로 해. 이게 모든 일들을 양치질 다 이렇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좌우로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양치질 하는 것이 습관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는 양치질은 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 내용이다. 너무 어렵게 써놨지 그냥. so that 구조야. fail to 동사 원형 식별하다는 거였고 대신 and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었던 우리는 뒤에 나와 있었던 뭐 있나? 우리는 이거를 못하고 뒤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로. 그래서 we need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지? 그래서 we need occasional shock 가끔씩 있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뭐 해줄 수 있는 shake us 우리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래서 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정신적인 패턴 밖으로 우리를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끔씩 있는 충격이 필요한 거야. 내가 해석해주는 이 방식으로 써도 괜찮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설제는 어떻게 받냐면 우리에게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을 털어줄 수 있는 흔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뒤에 거를 없애줄 수 있는 털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 다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를 흔들어서 정신적인 패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뒤에 나와 있는 정신적인 패턴 이 정신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 두 단어로 바꿀 수 있지. habit 또는 routines 요거야. habits나 routines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털어줄 수 있는 가끔씩 있는 충격이 필요해. 나는 이 충격을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 머리의 한쪽 측면을 강타는 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극할 수 있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ask 질문하도록 stimulate 목적어 투동사 원형 질문을 하도록 자극할 수 있어. 우리를 새로운 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질문 새로운 통찰력 fresh 여기 나와 있는 a fresh perspective 여기 일로 가는 거지. new answer 이거 아니면 여기까지 가도 돼. 이 부분 여기까지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새로운 여기는 좀 깔끔하게 할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이 부분이야. 얘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fresh perspective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익할 수도 있고 또는 해로울 수도 있다. 각각의 어떤 측면에서 유익하고 어떤 측면에서 해로울 수 있는가. 그럼 해로운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거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었던 거다.